안녕하세요. 펄리영차라 시즌2 저희 11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기부여 이론 및 사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으쌰으쌰 한번 갑니다.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생리적 욕구가 강함에도 존경의 욕구 충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우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노노노노 안 됩니다. 여러분 1번 바로 틀렸네요. 여러분 보세요. 생, 안, 사, 존, 자,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 실현의 욕구. 여러분, 이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요, 요게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만 다음 욕구로 나가고, 어느 정도 충족돼야만 다음 욕구로 넘어가고, 요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봐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생리적 욕구가 강함에도 존경 욕구를 위해서 일한다? 아니죠. 일로 가면 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돼야 다음 욕구로 넘어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 욕구 충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우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1번 틀렸고요. 2번 한번 갑니다. 경찰관에 대한 고난과 위임과 참여를 확대한다. 요 내용도 알아두세요. 자, 갑니다. 우리 고난의 위임과 참여를 확대해요. 그러면 와우 존경하겠죠. 그래서 고난의 위임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매슬로의 존경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방안에 해당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위임, 참여를 확대, 오 존경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슬로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으셔야죠.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요인 이원론에 따르면 동기 요인과 우리 위생 요인은 상호 독립적이어서 위생 요인이 충족되어도 생산성 향상에 연결되지 않는다. 잘 보세요. 요게 무슨 요인이에요? 위생 요인. 이게 무슨 요인이에요? 동기 요인. 자, 위생 요인을 채워볼게요. 점점점 찹니다. 차고 찬다. 이게 동기 요인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상호 독립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생 요인이 아무리 충족된다고 해도 생산성 향상에는 연결되지 않는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럼 뭘 건드려야 되냐? 이 동기 요인을 으쌰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갑니다. 막그려 엑스라이. 여러분 맥그리거의 X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전적 보상, 상과 벌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갑니다. 여러분, 우리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빨리빨리 가보죠. 맥그리거 X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러한 의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보상과 포상 앞에 나왔죠? 오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메슬로우입니다. 메슬로우는 욕구 계층 이론에 의하면 소속 직원들 간의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 처리 상담 무슨 욕구?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봐봐요. 우리 인간관계를 개선한다. 그 다음에 고충 처리 상담한다. 무슨 욕구? 사회적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외워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갑니다. 메슬로의 욕구 계층으로는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으며 상위 욕구가 좌절되며 하위 욕구로 내려갈 수 있는 좌절, 퇴행 요소를 인정한다. 노노노노 이건 엘더퍼입니다. 생, 안, 사, 존, 자 하나의 욕구나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본 거고요. 이 두 가지 욕구가 하나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후퇴까지 설명하는 건 뭐예요? 엘더퍼, 알더퍼, 계란덮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슬로는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요건 누구예요? 엘더퍼라고 보시면 돼요. 엘더퍼.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갑니다. 허즈버거의 동기위생 요인 이론에 따르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동기 요인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적성에 맞는 직무를 배정하고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그래서 위생 요인과 우리 무슨 요인이 있어요? 동기 요인이 있는데 자 위생 요인, 동기 요인인데 요 동기 요인 직무 자체가 맞게 팍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팅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3번 한번 가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계급제는 백치 아다다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쭉쭉 시키는 겁니다.
요일 평생 가는 거고 직위분류제는 먼저 직위를 분류하죠. 직의 위치를 분류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쪽에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해가지고 요일은 어떤 종류일이며 어떤 난이도가 있다. 요걸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꽂아 넣습니다. 요게 뭐라고요? 요게 직위분류제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계급제는 사람 중심이죠. 계급제. 위가 없으면 밑에서 올라갑니다. 폐쇄형.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유일제를 다다 보면 일반 행정가가 돼요. 일반 행정가, 일반 행정가.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직공으로 갑니다. 직공. 그리고 계급제니까 뭘로 돈 줘요? 연공급을 줍니다. 짬순을 줘요. 연공급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줘요? 여러분 이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는 미국 방식이죠. 직위분류제. 밖에서 탁 꽂잖아요. 팍팍 꽂아 넣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것만 쭉 평생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문행정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행정가.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뭐라고요? 좁은 의미의 실적주의. 못하면 잘라버려요. 좁은 의미의 실적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돈을 직무급으로 줍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있죠. 직무급으로 준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직위분류제는 미국입니다. 1909년 미국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됐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국 방식이죠. 그래서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오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많고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계급의 수가 많고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하다. 여러분, 우리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한 거는 계급제는 자, 우리 맞습니다. 하지만 계급의 수가 누가 많냐면 직위분류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갑니다. 계급제는 충원 방식이 무슨 형? 폐쇄형. 직위분류제는 무슨 형? 개방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급수는 직위분류제가 훨씬 많죠. 훨씬 촘촘히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갑니다. 자,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신분 보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평생 가죠. 폐쇄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급제, 폐쇄형, 그 다음에 우리 일반 행정과 직공 몰수에 딱 넣어두셔야 됩니다. 갑니다. 직위분류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지만 맞습니다. 너는 요거 종류의 요 일에 요 정도를 해야 돼 라고 딱 나누잖아.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유능한 일반 행정가의 확보 곤란. 그래서 뭐예요? 얘들은 전문 행정가가 되는 거예요. 쭉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행정가 확보 곤란하다. 신문보장. 일 없어지면 잘라야 되는 겁니다. 신문보장의 미흡 등의 단점이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계급제의 경우 널리 일반적 교양,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공무원이 종합적, 신충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일 제일 쭉 하면서 올라가죠? 오케이.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의 분류 방법으로 시험, 채용, 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계급제에 비해 인력 재비치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노노노노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옆으로 못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계급제에 비해 인력 재비치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이게 틀렸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급제는 여러분 옆으로 보내면 돼요. 이렇게 사람으로 뽑았기 때문에 직위분류제는 잘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자, 직공이죠. 공무원이 직업인 거예요. 평생 하는 겁니다. 옳은 것은요. 갑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자격이나 능력 중시. 자, 평생 하죠. 그리고 여러분 역관제에서 벗어났으니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합니다. 왜? 내가 이제 평생 공무원인데 굳이 뭐 정치적으로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격이나 능력 중시, 개방형 인력 충원 방식의 선호하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면 뭐 어떻게 했냐면 한번 보세요. 신분 보장은 맞고 정치적 중립도 어느 정도 맞는데 자기는 여러분 우리 직공 같은 경우는 개방형 인력 충원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기나 능력 중심 뭐 이것까지 실적주의로 갈 수 있죠. 그건 개방형 노노노노 폐쇄형이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에 비해 여러분 젊고 유능한 인재에게 공직을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공직 임용의 기회균등을 저해한다는 측면이
여러분 한번 갑니다. 자, 우리 직공은요 젊고 유능한 인재에게 여러분 공직을 개방하죠. 여러분 공직 임용의 기회균등을 저해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거하고는 상가. 이거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갑니다. 실적주의는 누구나 이제 시험만 치면 되는 건데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여러분 젊잖아요. 그 연령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연령 제한. 유능하죠. 학력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지 실적주의에 비해서는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을 저해한다는 측면이 있죠. 왜? 연령 제한과 학력 제한하면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업공무원제도는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공 아니죠. 계급제 폐쇄형 일반 행정가 어디로 간다고요? 직공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급제가 직공에 더 유리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직공은 행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용이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여러분 행정의 안정성과 독립성은 용이하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 종영 보장된데 굳이 막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조금만 더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